자, 68번 쌍무계약상 이혼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쌍무계약의 경우에만 이혼 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쌍무계약은 어떤 경우죠? 매대, 환급, 매매, 임대차, 교환, 도급이에요.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매와 교환이 전제로서 나옵니다. 이런 경우 비슷한 게 뭐였죠? 하자 담보 책임은 어디죠? 유상계약. 매매에서 규정해서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유상계약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상계약이 어느 게죠? 매대, 환급. 유상계약 또 하나 있습니다.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현상광고계약이지만 현상광고계약 자체에서 담보 책임에 관련 문제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에 의해서 유상계약인 매매나 교환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에 있어서는 교환의 당사자는 목적물에서 담보 책임을 진다. 그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 그러면 먼저 동그라미 2번. 이혼 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임의 규정이냐 아니냐 묻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이혼 부담의 법리 적용이다? 아니다. 이혼 부담의 분란은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한 후에 후발적으로 이행 불능의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and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근데 여기는 채무자의 책임 사유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혼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유책서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되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뭘로 바뀌어요? 이행 지체인 경우는 본래 급부 자체가 이행 가능해요. 다만 본래 급부에다가 지연 손해금이 붙는, 즉 채무 내용이 확장되는 거죠. 이행 불능의 경우는요, 전보 배상이라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자, 이행 지체의 경우는 본래 급부가 이만큼이면 이행 지체는 여기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반면에 이행 불능이면 본래 채무는 이거지만 전보 배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나 이런 경우나 모두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성 유지하면서 손해배상 채무를 변경 조사하고 다른 채무는 없다. 상대방의 채무에 영향이 없는 경우예요. 즉, 이 사람 상대방은 역을 여전히 이 채무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를 급부를 이행하면 되고, 이 사람은요, 요거를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요거를 이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혼 부담은 어떤 국면이죠? 채무자가 그 이혼을 부담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얼른 빨리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항상 이혼 부담의 문제가 되면 매도인을 채무자를 놓고, 이행불능 사유는 매도인 측에 있잖아요. 목적물에. 그러면 목적물이니까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죠. 이게 의무잖아요. 채무고. 근데 이게 목적물이 불이 나서 멸실됐어요. 그러면 이 의무가 어떻게 된다?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불이 불난 것에 대해서 채무자가 책임이 있으면 이 급부는 뭘로 바뀐다? 전보배상으로. 그걸 배웠잖아요, 방금. 이 귀책 사유가 있으면 전보배상, 손해배상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있잖아요. 지급 의무. 이거와 이것이 존속하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요걸 달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후발적 이행 불능 사유에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책임사가 있는 경우.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사유, 불능이 단 사유가 이행불능 사유인 화재에 기책 사유가 전혀 없다. 기책 사유가 없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책임이 기책 사유가 있어야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기책 사유가 없어요.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없어요. 기책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야, 나는 책임이 없어. 내가 불난 거야. 아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의무를 벗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의 지금 지급 의무 있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게 이혼 부담인 거예요. 이거와의 대가에 있는 이 위험은 이 사람은 이걸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래서 이혼 부담은 원칙이 뭐죠?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을 달라는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 부담, 채무자 이혼 부담에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금 청구를 못한 얘기는, 그 얘기는 반대로 매수인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 채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매매 계약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무가 없어지니까 이 매매 계약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매매 계약이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당이익에 반한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혼 부담 법리인 겁니다. 이런 구조.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채무자 이혼 부담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였죠?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행불능이 된 이유가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서류를 막 주고 있는데 수령을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혼을 부담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죠. 채권자 그 이혼을 부담하는 얘기는 채무자는 매도인의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소멸되지만 요건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혼 부담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항상 이혼 부담을 생각하게 되면 대상 청구권에 걸 생각을 하십시오. 뭘요? 대상 청구권. 그리고 대상 청구권을 하게 되면 항상 지문에 공용 징수에 따른 수용 보상금이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대상 청구권을 생각하십니다. 물론 저당권과 관련해서 얘기해 그러면 물상대위. 그래서 수용 보상금이나 아니면 화재 보험금 이런 게 있습니다. 불이 났어요. 근데 대부분 이혼 부담은 화재 보험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수용 보상금 아니면 화재 보험금이에요. 이런 게 나오면 이혼 부담일 때는 뭘 생각한다? 대상청구. 대상청구는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예요. 이런 게 있어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항상 이혼 부담과 대상 청구는 채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채무자의 책임 사유로 기책 사유로 하게 되면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바뀌죠. 이행 불능이 되고 전보배상 채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전보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 이 화재가 제3자에 의해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건물대에서 뭘 했다? 화재보험을 든 거예요. 그 결과 뭘 받냐? 이 사람이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받게 돼 있어요. 화재보험을 받았을 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물이 지금 불능이 됐잖아요. 근데 이 제3자가 됐기 때문에 이 매도인은 이걸 못하죠. 그 의무에서 벗어나요. 그쵸? 이 사람의 기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보니까 화재보험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후발적 이행불능이고 기책 사유가 있으면 이행불능했던 전보배상 채무로 동일성 유지면서 바뀌는 것처럼 여기다가 화재보험금이란 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동일성을 유지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단지 화재보험 계약에 관해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취득한 권리잖아요. 그래서 대상이에요. 대상이에요. 이 목적물에 가능한. 그래서 화재보험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제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요거 대신에 요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상 청구권이에요. 목적물의 멸실로 인해서 채무자가 취득한
그 권리에 대해서 대신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기책 사유에 따라서 채무자 기책 사유에 따라서 본래 급부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바뀌는 것과 성격이 달라요. 이건 대상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대상청구권이 있을 때는 여전히 매매대금 지급 의무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한테 화재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이 채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대로 매도인은 이 사람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이혼 부담의 법률에 갈 때는 요것도 사라지고 요렇게 사라졌고 매매계약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상청구권 행사할 때는 어떻게 된다? 여전히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서 존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대상청구권. 따라서 이혼 부담은 계약관계가 없어지는 방향인 거고요. 대상청구권 행사한다면 여전히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대상청구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서 매매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 부담이 되게 되면 양 당사자의 주장한다는 얘기는 양쪽 다 채무가 없어지는 거고 단지 법률계약이 없으니까 기존에 이루어진 거에 반하는 문제만 생긴다. 요게 딱 머리 잡혀야 합니다. 추가로 대상청구권은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의 지금 책임이 없을 때예요. 오히려 책임이 있을 때는 뭐랬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댔어요. 채무불이행, 만약에 책임이 있으면 아까 설명을 했어요. 자, 추가로 기책사유, 채무자 책임이 있으면 뭘로 바뀐다? 전보배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 해제를 하기 전에,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해요. 따라서 매수인이 해제권 행사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여전히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어떤 경우? 채무자의 책임 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 예컨대 화재가 이 사람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화재보험금을 수령한대요. 그러한 경우에도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즉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에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챙깁니다. 따라서 그러면 매수인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자, 기본 강의 때 열심히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뭐냐면 이혼 부담이 적용된다는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계약 간격이 없어지는 거다. 대상청구권은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전제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계약 체결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이 됐다. 제가 왜 그랬습니까? 강제 수용됐다.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강제 수용이면 수용보상금이고 화재면 화재보험금입니다. 그럼 뭘 끼워한다? 대상청구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청구권 발생에는 채무자 기책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책사유가 있어도 대상청구권은 발생을 해요. 하지만 기책사유가 없어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기책사유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따라서 매수인의 의무인 매매대금 지급 의무도 역시 계속 존속해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중요합니다. 4번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수령 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 이행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 이행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즉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에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자 이행을 부담하는 경우다. 그 중에 하나죠.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불능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부담함으로 매도인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장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으로 여기 마찬가지로 예외에 해당되는 거죠. 요 내용들은 딱딱 지금에 하는 내용들은 머리에 딱 기계적으로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채권자는 자 대상 청구권이 생겨요. 그런 경우는 그의 선택에 따라 대상 청구를 행사해요. 행사한다는 뭐 얘기죠?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거예요. 대상 청구권 행사한다는 건 계약을 존속시키는 거다. 반면에 이혼 부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죠. 어떤 경우? 자, 이혼 부담을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뭐죠?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시 훼손돼서 이행 불능이 되는 경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대상 청구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이혼 부담에 관한 규정을 원형하여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이혼 부담은 계약의 소멸을 주장한다. 다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반대 채무 또한 이행한다. 이 얘기 뭐예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존속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